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로 돌아보는 김 선생의 뉴스 현장.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볼 뉴스의 현장은 송개교와 송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오른쪽 끝에 하벌리 장위와 더불어 함께 표시되어 있는 것이 송개교가 되겠는데요. 지금의 중량천을 따라서 놓여져 있었던 바로 이 다리가 당시 한양도성 성저 심리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송개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석교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도성 심리 안 동쪽으로 경계를 이루었었던 상벌리와 하벌리, 장위, 송개교, 중량포에 이르는 이것이 경계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석교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가평 방향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돌다리로 놓이게 되어서 석교로 표시되게 된 것은 바로 이곳은 임금님이 잦은 행차가 있었던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중량천변에 물난리로 나무다리가 자꾸 쓸려 나가게 되면서 이런 돌다리로 바뀌게 되었었던 것이 송개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돌다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도성에서 동북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는 것에 바로 이 중량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량천은 저 양주에서부터 발안을 해가지고 서울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14개의 지류를 만나서 결국은 이 한강으로 유입되게 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날 서울의 이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량구, 동대문구, 성동구에 이르는 6개 구를 거쳐 오게 되면서 이 각 행정자치구의 경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중량천이기도 하고요. 이 색강과 색강이 만나는 하천, 긴 하천이다 보니까 곳곳마다 불려지는 명칭들이 다양해서 견항, 서원내, 서원천, 색강, 색계, 한내, 한천, 송개교로 불려지기도 했었고요. 속계, 송계, 중량천에 이어서 오늘날의 중랑천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석교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돌다리가 특별히 중요하게 되었었던 것은 특히 임금님의 잦은 행차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 바로 이 건원능, 태조 이성계의 능을 비롯한 동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이곳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돌다리가 놓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초부터 이 조선 말기까지 국장, 즉 왕이나 왕비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국장로에 해당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중량천 송개교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덕궁을 나와서 흥인지문, 청량리를 거쳐서 중량천을 거쳐 망우리, 동구누이나 홍윤으로 가는 바로 이 국장로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중량천이었고 이곳에 놓인 다리가 송개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송개교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동북쪽으로 가는 곳에 있었던 원이 보제원이었었죠. 여러분들 흔히 북쪽으로는 홍제원, 남쪽으로는 이태원, 동쪽으로는 전관원이 있었다는데 동북쪽으로 가는 것에 보제원이 있었고 그 끝에 노원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중량천변에는 석교, 즉 송개교가 있어서 이곳을 거쳐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송개교가 있었던 지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이천과 묵동천 등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유수량이 많아지게 되면 늘 물난리가 잦은 지형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이 원룸교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지역은 오늘날에도 대단히 교통이 번잡한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해당이 될 만큼 지금까지도 교통상이 아주 요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월계동하고 노원구 월계동과 공릉동에서 앞글자를 딴 게 바로 원룸교가 되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송개교, 석교였었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원릉교 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송개교의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바로 이곳이 오늘날
원룸교에 해당되는 것이 송계교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오늘날의 지도에서 보더라도 이 분홍빛 선에 해당되는 것이 우이천이 되겠습니다. 이 우이천이 결국 중량천과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다리이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흙의 물 수량이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동부 간선도로가 금방 이렇게 침수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송계천이라고 불렸었던 중량천 일대가 이렇게 우이천과 같은 묵동천과 같은 하천이 함께 유입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에서 물난리가 쉽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구능 등으로 능행을 하셨던 당시의 임금님이 여기에서 길이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루트로 중량교를 건너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계교로 가던 것을 틀어서 중량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동구능으로 가지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능행길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었던 것도 바로 이 송계교 일대가 이렇게 수해가 나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봉화산 남쪽으로 가는 이런 오늘날의 소위로 따지면 이 국도로 가는 길로 동구능을 거쳐로 갈 수 있는 길로 변천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다리 송계교는 개경과 남경의 동남부를 연결하는 교통로였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중요 교통로의 역할을 이어가게 되었었고, 송계교 석재들이 지금도 이 원룸교 밑에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송계원은 일찍이 이 다리를 통해서 동북쪽으로 나아가는 거나 드나드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였다 보니까 이 송계교 그 부근에 송계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송계원이 지금 실록에서도 보시다시피 임금님이 건원능에 가실 때 꼭 이 송계원을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계원, 송계원평, 송계원 등 임금님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까 바로 이 송계원 가까이에 송계교가 있었고, 주로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건원능을 비롯한 동구능에 잠배를 하기 위해서 이곳을 드나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건원능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원룸교가 있는 그곳에 송계교가 그 가까이 별자리 위치에 송계원이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임금님의 능행길이었었던 곳이 나중에는 위치가 바뀌어버리게 되어서 지금의 중량교로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면서 점차 송계교와 송계원이라는 이름은 잊어버리게 되었었지만, 이것이 고려시대 이래로 중요한 교통로상의 다리와 숙소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송계교와 송계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